자, 이제 반지의 제왕 카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웅 3명을 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의 댓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퀘스트에 적합한 영웅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에오윈은 코어 덱의 영웅들 중 가장 의지력이 높은 영웅이기 때문에 퀘스트에 중점을 둔 모험에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또한 에오윈의 능력을 사용하여 의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퀘스트에 가장 특화된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헤레는 낮은 위험 레벨을 가지고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인 영웅입니다. 에오윈이 퀘스트를 담당한다면 둔헤레는 공격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특히 둔헤레의 능력은 배틀과 퀘스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베레보르는 의지력과 공격력, 방어력이 모두 안정적인 밸런스형 영웅입니다. 주로 방어를 담당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퀘스트나 공격에도 참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영웅들에게는 각자 시작 위험 레벨이 있는데요. 이 값을 모두 더한 만큼 위험 레벨을 맞추어야 합니다. 위험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위험한 적들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위험 레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퀘스트를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의 시작 카드를 뽑을 차례입니다. 모든 게임은 총 6장의 카드를 뽑아서 시작을 하는데요. 랜덤으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6장의 카드를 뽑았습니다. 멀리건은 한 번이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좋은 관계로 이 카드를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를 셋업할 시간입니다. 퀘스트 카드에 적혀있는 대로 숲속의 거미와 이제 오래된 숲속의 길을 셋업을 스테이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후 퀘스트 카드를 뒤로 뒤집습니다. 이 퀘스트 카드에는 아주 별다른 능력이나 아니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우선 이 골드를 우리의 영웅들에게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카드를 한 장 더 뽑습니다. 림로델에 따른 코스트가 조금 높지만 그만큼 훌륭한 동료입니다. 왜냐하면 영웅의 체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비교적 약한 우리 영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드와 카드를 얻었으면 이제 손에 든 카드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모든 카드에는 타입이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같은 타입의 영웅들만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스피릿 타입의 에오윈과 둔헤레의 골드 2개를 사용하여 같은 스피릿 카드인 이 뜻밖의 용기를 베레보르에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용기는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요. 바로 영웅의 행동력을 회복시켜주는 장착 카드입니다. 말하자면 베레보르는 한 턴에 2번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밸런스가 좋은 영웅인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보르의 로어 골드를 하나 사용해서 로어 타입의 동료인 리버송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송 역시 매우 좋은 카드인데요. 바로 행동력을 소모해서 적군의 다음 카드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골드가 없는 관계로 이제 퀘스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에 참가할 영웅들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퀘스트에서 중요한 능력치는 바로 의지력입니다. 이번 턴에는 에오윈과 베레보르를 퀘스트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을 취한 카드는 옆으로 돌려놓는데요. 카드 효과로 행동력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모든 카드들은 한 턴에 한 번만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퀘스트에 참가할 영웅들이 정해졌으면 이제 적군 차례입니다.
우선 사우론 카드를 한 장 앞의 보이게 뒤집어 놓습니다. 퀘스트 단계에서는 스테이지 위에 있는 사우론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둠 레벨과 카드의 능력입니다. 다행히 지금 등장한 숲의 입구 카드는 등장하는 순간 발동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오직 어둠 레벨 뿐입니다. 현재 스테이지 위에 있는 사우론 카드들의 어둠의 레벨의 합은 5입니다. 그와 비교해서 현재 퀘스트에 참가 중인 에오윈과 베레보르의 의지력의 합은 6입니다. 즉 퀘스트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지력이 적군의 어둠의 레벨보다 1 더 높기 때문에 이 진행률 토큰 하나를 퀘스트 카드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토큰이 8개가 있어야지만 다음 시나리오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퀘스트 단계가 끝이 나면 다음은 여행 단계입니다. 여행 단계에서는 이 스테이지 위에 있는 사우론 카드들 중 로케이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곳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는 로케이션은 스테이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둠의 레벨을 다음 퀘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겠죠. 현재로서는 숲의 입구의 어둠 레벨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레벨뿐만이 아니라 로케이션의 능력도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된 숲길의 능력을 살펴보면 이곳에 여행을 시작하면 아군 한 명의 행동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능력이니만큼 오래된 숲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숲길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오윈과 베레보르 중 한 명의 행동력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공격력과 방어력이 훨씬 더 높은 베레보르의 행동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투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전투 단계에서는 우선 원한다면 스테이지 위에 있는 적군 한 명을 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숲속의 거미를 제 의지로 이동시키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스테이지 위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위험 레벨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선 적군의 위험 레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의 위험 레벨을 확인합니다. 만약 적군의 위험 레벨이 더 낮거나 혹은 같을 경우 이렇게 그 적군을 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여행 단계와 마찬가지로 스테이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 턴의 퀘스트 단계에서는 거미의 어둠 레벨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방의 적군 모두에게 사우론 카드 한 장을 뒤가 보이게 놔둡니다. 이 카드를 섀도우 카드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사우론 카드가 섀도우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투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적군의 공격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아무튼 게임의 난이도를 높여버리는 주범입니다. 섀도우 카드를 놓았다면 이제 방어에 참가할 영웅을 정할 시간입니다. 우선 가장 방어력이 높은 베레보르가 거미의 공격을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섀도우 카드는 강령술사의 소나귀입니다. 퀘스트에 참가 중인 아군의 체력을 일찍 깎아버리는 무서운 카드이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카드에는 섀도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이 카드는 무시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이제 거미가 베레보르를 공격할 차례입니다. 거미의 공격력은 2입니다. 하지만 거미의 능력을 살펴보면 처음 플레이어와 맞붙었을 때 그 턴 동안 공격력이 1 상승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거미의 공격력이 3입니다. 반면에 베레보르의 방어력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보르는 데미지를 1 입게 됩니다. 데미지 토큰 1개를 이렇게 베레보르에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방의 모든 적군의 공격이 끝이 난 후에야 드디어 아군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거미를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뜻밖의 용기의 능력을 사용하여 베레보르의 행동력을 이렇게 회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의 방어력은 1, 체력은 4입니다. 즉 거미를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아군의 공격력이 총 5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현재 행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아군의 공격력을 합치면 정확히 5이기 때문에 모든 아군이 공격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력을 모두 잃게 된 거미는 드디어 죽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군의 공격이 모두 끝이 난 후에는 턴의 마지막 단계인 종료 단계가 시작됩니다. 우선 모든 아군의 행동력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저의 위험 레벨을 1 올립니다. 위험 레벨이 50이 되면 게임 오버이기 때문에 일종의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위험 레벨을 항상 낮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새로운 턴의 시작입니다. 우선 모든 영웅들이 하나씩 골드를 다시 얻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라다가스트의 속임수는 이번 턴 동안 스테이지 위의 적군 한 명을 퀘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게 만드는 카드로 만약 어둠 레벨이 높은 적군이 등장하면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피릿 골드 2개를 사용하여 갈라드리엘의 호의를 에오인에게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드리엘의 호의는 장착자의 의지력을 1 늘려줍니다. 퀘스트를 담당하는 에오인에게 좋은 카드이죠. 로어 골드는 현재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퀘스트 단계입니다. 지난 턴과 마찬가지로 우선 에오윈을 퀘스트에 참가시키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를 보면 현재의 어둠 레벨은 2이고 사우론 카드가 추가될 것입니다. 에오윈의 의지력이 높기 때문에 혼자 퀘스트를 수행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저는 퀘스트를 진행하고 싶기 때문에 베레보르 역시 퀘스트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 적군이 등장을 하게 된다면 뜻밖의 용기를 사용해서 베레보르의 행동력을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퀘스트를 시작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사우론 카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또 다른 숲속의 거미입니다. 숲속의 거미에게는 공개 효과가 없으니 어둠의 레벨만 체크하면 됩니다. 현재 어둠의 레벨의 합은 4이고 에오윈의 의지력은 5, 베레보르는 2, 합쳐서 7입니다. 퀘스트가 성공했으니 달성 토큰 3개를 올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퀘스트 카드가 아니라 여행 중인 로케이션 카드에 올려야만 합니다. 현재 여행 중인 오래된 숲길을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달성 토큰 3개가 필요합니다. 클리어한 이 오래된 숲길을 이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저의 의지력이 9라서 토큰 5개를 올려놓았어야 했다면 오래된 숲길에 토큰 3개를 올려서 클리어한 뒤 나머지는 퀘스트 카드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듯 최대한 큰 차이로 퀘스트를 클리어하는 것이 게임을 손쉽게 진행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여행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위에 있는 유일한 로케이션인 숲의 입구를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입구의 카드 효과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행을 시작하면 새로운 카드 2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보르의 대장장이는 가장 최근에 버린 장착 카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료입니다. 북부의 추적자는 퀘스트에 참가하면 스테이지 위에 모든 로케이션 카드의 달성 토큰을 하나씩 올려놓는 능력을 가진 동료입니다. 이제 전투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위에는 오직 숲속의 거미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숲속의 거미를 제 앞으로 이동시키고 섀도우 카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어를 할 캐릭터를 정해야 하는데요. 우선 뜻밖의 용기를 사용하여 베레보르의 행동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캐릭터들 중에 제일 방어력이 높은 베레보르가 다시 한번 행동력을 소모하여 방어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좋지 않은 최악의 섀도우 카드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름은 허머혼스로 퀘스트에서 만나는 것도 끔찍하지만 섀도우 효과도 악몽입니다.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군 모두에게 데미지를 1씩 주는 효과입니다. 아군 모두에게 데미지 토큰을 하나씩 올리고요. 특히 리버송은 체력이 1이기 때문에 능력도 못 써보고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랜덤 이벤트가 골 때리는 게임이 바로 반지의 제왕 카드 게임입니다. 또 거미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 턴 동안은 공격력이 상승하여 3입니다. 불쌍한 베레보르는 추가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군이 공격을 할 차례입니다. 둔헤레가 혼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미의 방어력이 1인 만큼 공격력 2의 둔헤레는 데미지를 1밖에 주지 못하는군요. 이제 전투가 끝났으니 종료 단계입니다. 우선 아군의 행동력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요. 또 위험 레벨을 1 올려서 29가 되었습니다. 베레보르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두 번째 턴만의 위기입니다. 영웅이 한 명이라도 후퇴하면 게임의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시나리오의 난이도는 쉬움입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인데 이 모양입니다. 이런 예상 외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반지의 제왕 카드 게임의 묘미입니다. 새로운 턴이 시작되었으니 골드를 하나씩 주고 새로운 카드를 뽑습니다. 철산의 광부는 아군의 상태 이상을 없앨 수 있는 동료입니다. 현재 저에게는 스피릿 골드가 2, 로어 골드가 2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음 카드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드를 아껴두고 싶기 때문에 새로운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퀘스트 단계인데요. 스테이지는 비어있고 새로운 사우론 카드 한 장의 어둠 레벨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에오윈 혼자서 퀘스트에 참가해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우론 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케이션 카드인 어둠숲의 산맥입니다. 공개 효과는 없고 어둠 레벨은 2입니다. 에오윈의 의지력은 5이기 때문에 달성 토큰 3개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숲속의 입구 클리어에 필요한 토큰은 4개이기 때문에 숲속의 입구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행 단계입니다. 스테이지 위에 로케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여행 중인 로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는 어둠숲의 산맥을 여행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행 중인 로케이션을 클리어해야지만 다음 로케이션을 여행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 단계이니 섀도우 카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자를 정해야 하는데요. 다시 베레보르를 방어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거미의 공격력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죠. 거미의 공격력과 베레보르의 방어력이 같으니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군의 공격력을 1 올려주는 돌굴들의 오크들이 섀도우 카드로 나와버렸습니다. 이 섀도우 효과 때문에 거미의 공격력은 2가 아니라 3입니다. 이 말은 즉 베레보르는 데미지를 입고 후퇴하게 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카드 때문이죠. 어둠 속의 빛을 사용하면 플레이어 앞에 적군 한 명을 다시 스테이지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즉 공격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스피릿 골드를 2개를 사용하여 어둠 속의 빛을 거미에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는 공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스테이지로 되돌아가게 되고 섀도우 카드는 그대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의 빛 역시 더미 속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덕분에 베네보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제가 공격할 차례지만 저의 앞에는 적군이 없습니다. 하지만 둔헤레는 스테이지 위에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때 공격력이 1 상승합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스테이지 위에 거미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거미의 방어력은 1이기 때문에
데미지 토큰 2개를 거미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턴이 끝이 나느냐? 아직 아닙니다. 뜻밖의 용기를 사용하여 베레보르의 행동력을 회복시킨 뒤 베레보르의 능력을 사용하여 카드를 새롭게 2장 뽑겠습니다. 의지의 시험은 사우론 카드의 공개 효과를 취소시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로안의 시인 글레오윈에는 자신의 행동력을 소모하여 카드를 한 장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종료 단계입니다. 우선 우리 아군들의 행동력을 모두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위험 레벨을 이렇게 30으로 맞춰줍니다. 이제 네 번째 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선 모든 영웅들에게 골드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새로운 카드를 뽑겠습니다. 임라드리스의 지식은 아군 한 명의 체력을 모두 회복시키는 카드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베레보르의 체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다행히 골드가 충분해서 베레보르를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입니다. 림로델에 따른 동료 카드로 행동력을 소모하면 영웅 한 명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자가 보존은 장착 카드로 장착자의 체력을 2 회복시켜주는 스킬입니다. 임라드레스의 지식은 아군 한 명의 체력을 모두 회복시켜주는 이벤트 카드입니다. 이 중 어떤 카드를 사용해서 베레보르의 체력을 회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중 한 의견을 따라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